탄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임계점인 150명을 넘어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교육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들의 임상 심리 실험 결과인데요. 글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4개 조로 실험을 했고요. 1조에게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요. 2조에게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갈 거야 라고만 얘기했고요. 3조에게는 15km 갈 거야 라고 말해놓고 1km 남겨두고 아니야 사실은 20km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4조는 25km 갈 거야 라고 말해놓고 14km 지점에서 사실은 20km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4개의 조는 좀 정리를 해보면 1조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을 때, 2조는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3조는 보다 어려운 사항을 쉬운 것처럼 표현했을 때 좀 위선적이죠. 4조는 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예요. 보다 어렵다. 좀 위약적인 상황이죠. 이랬을 때 스트레스를 확인을 했더니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위약적인 상황일 때, 이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엄청 힘들어. 3조, 그 다음 3조예요. 3조는 괜찮아. 얼마 안 남았어. 라는 개념으로 원래 상황보다는 더 쉬운 상황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 때, 정보를 전달했을 때고요.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때는 정보를 정확하게 할 때라고 실험 결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상황이 야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는 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세 번째는 괜찮아. 금방 끝나. 금방이야. 마지막은 지금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야 라고 전달하는 실험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선 탈출하고 싶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라고 좀 위약적인 표현을, 정보를 전달하면 짜증이 나는 거고, 괜찮아 금방이야 이렇게 위선적인 상황에서는 에휴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업무 매뉴얼 교육은 기준을 지금 방금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삼는 임계점은 150명 단위의 학원에서 그 이하는 사실 운영자 한 사람의 맨파워로도 관리가 가능하나 그 이상부터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전달할 때 스트레스 가장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업무 매뉴얼 한번 같이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은 이제 복잡한 업무 상황을 정리해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매뉴얼로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던 구조를 시스템화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그래서 노동 집약 구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50명 이하는 필요 없이 불편한 시스템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 내용이 있을 거고, 이제 갖다 쓸 때,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갖다 쓸 때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다시피 업무 지침, 가이드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신입 직원의 네,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교육기간 단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를 일관성 있게 해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제공해드렸던 사전 교육 동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선임 직원에 의한 편견, 나쁜 습관들이 전염되지 않고 차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좀 제외하고 좀 원칙을 느낄 수 있게끔 직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에서는 체계가 정연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또 기준이 명확하게, 대응을 빠르게 라는 업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올려드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해지면 전반적 업무 방식들이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시하는 데 명분이 생기고요. 좀 감정 소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좀 주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업무 절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전반적인 상황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업무 매뉴얼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 이제 작성으로 들어갈 건데요. 작성 원칙은 이렇습니다. 거기 사전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현실성이 있다는 건 이거를 주었을 때 상대방이 따라할 수 있다. 활용성은 이 프로세스가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체계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읽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업무 매뉴얼의 작성의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료 작성 넛지라고 넣어놨던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 작성하면 설명드릴 텐데, 이 업무를 해야 돼 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어떤 업무용 자료, 파일들이 그걸 작성을 하다 보니 어느새 네,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사용하는 파일의 자료 구성을 좀 넛지 구조로 잡아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어, 내용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들 들어주셨죠. A4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선정을 한 다음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좀 해봐야겠죠. 이 업무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한 걸 어, 구조화하여 자료 만든다. 이 부분이 사실 없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구조화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면 굉장히 관념적인 업무 매뉴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나 그런 담당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구조화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숙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구조화를 해내면 이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게 구조화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비주얼라이징을 하면은 실제로 그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료, 내가 이제 현장 업무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행위는 그냥 이렇게 글을 옮겨 쓰는 정도의 노동이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작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오늘 해오신 것은 사실은 1, 2번을 해오신 거예요. 내용을 선정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지금 표준화해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일은 구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조화하는지까지를 저랑 이제 좀 연습을 해볼 거고, 자료를 만드는 건 사실 구조화해 놓으면 이걸로 뭘 만들어야지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성 과정 중에 구조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작성 항목을 보통 보면 이제 정보형 목록 같은 경우 앞에 교육 동영상 때 말씀드렸고요. 수행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공유 화면을 끄고요. 모두 마이크를 끄셨기 때문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몇 분 마이크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외로워요. 저기 그 조금 전에 앞에
네. 실전 그 화면 전에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 찍어 놓을게요. 네? 그, 못 잠시만요. 찍었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넘어가서. 아, 뭐였죠? 네, 실전 바로 전에 화면, 뭐, 업무별, 뭐, 네. 항목 구성해 놓으신 거 바로, 끄기 직전에 화면이요. 아, 끄시기 직전에. 네. 잠시만요. 교육 자료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는 찾아볼게요. 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교육 자료에 올려드렸던 거랑 아, 같은 내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PPT는 사실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 자료를 PT로 옮겼을 뿐입니다. 아, 네네. 거기에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동영상이랑 이런 걸 좀 추가한 음, 것이라서, 음, 어, 제가 여기 약간 노린 효과가 있어요. 약간 노린 효과가 있어요. 동영상 제가 교육 동영상 사전 교육 동영상 드릴 때 바로 생각나로 드렸죠. 그거 PT로 옮긴 거예요. 방금 음, 보여드린 거. 이해되시죠? 이게 칼빙이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구조화한 것을 자료화하는 거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업무 매뉴얼이 어, 음, 뭐 만병통치약이고 만능 도구는 아니다. 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한 150명 단위 전까지는 사실 원장 한 명이 다 케어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갈 거냐. 내가 없는 학원에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내가 구조화해 놓을 거냐. 이런 이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일단 실전으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본인들 숙제하신 것 중에 정보 부분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우리 학원의 정보. 보시기에는 출력물이 좋아요. 그래서 출력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정보는 그 사전 교육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학원의 어떤 브로셔, 학원 소개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관리자 영역이라고 해놨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죠? 구체적인 현재 반의 구성이라던가 우리 상품의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그 누적 성과죠. 우리 학원이 어떤 누적 성과, 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자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설립,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원칙 구성, 그 다음에 회사 규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을 소개하는 정체성을 밝혀내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목차를 드렸던 거거든요. 거기에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감히 내가 뭐 이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생각이고 받아들이시는 원장님은 또 나름 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학원의 원칙을 제가 요걸 차라리 공유를 하나 할게요. 어, 화면 공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제 마우스 보이나요? 네, 네. 그 오늘 업무 매뉴얼 만드는 거는
뭐 이런 용도로 만들었어요. 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 정보형에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학원을 소개하는 관점에서 정보를 정리를 해 나갈 건데, 그랬을 때 제가 서비스 원칙의 예를 좀 많이 들여놨어요. 그러면 그냥 좋아 보이는 글들을 갖다 써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서비스 원칙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딱 뚜렷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제1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처음에 이제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초중고 영수학원이 좀 통합되고 초중등부간 고등간을 좀 분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당시에 제가 그냥 관리자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브랜딩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프랜차이즈를 받아다가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에서 내세우는 막 좋은 뭐 프로그램, 컨텐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원장님이 딱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만 조진다. 우리는 하나만 잘한다. 일단 그거부터 잘하고 본다. 그래서 그거만 잡을 거야. 나머지는 조금 잘 안 돼도 난 상관없어. 딱 하나만 체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확인학습이었어요. 끝까지 끝내준다, 확인학습. 그러니까 뭐 교재가 안 돼도 뭐 진도가 안 맞아도 계획된 학원에서 진행하는 확인학습, 테스트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것으로 학습 관리를 한다라는 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지역에서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인정받는 학원으로 성장을 했고, 어, 한 6개월 만에 신입생을 더 못 받아서 문을 잠궈 놓고 업무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인데, 그래서 서비스 원칙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열할 때 한 3개에서 5개 하지만 제1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원칙들을 잘 세워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1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 이렇게 꼬리를 좀 달아두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이후의 후속 과정, 내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우리 학원 또는 우리 회사의 제1 원칙은 친절한 회원 관리야. 그래서 이 회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의 창을 또는 관리의 창을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설적인 장치로 뭐 이런 걸 할 거야. 이거 예시로 그냥 달아놓은 건데요. 내가 서비스 원칙을 세웠으면 그 서비스 원칙을 지키기 위한 후속에 대한 조치들 구체적으로 달아 주셔서, 이게 뭐 굳이 많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서비스 원칙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성은 기본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이죠. 교육 대상, 뭐 학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과목 또는 주력 상품,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 대상을 분류한 어떤 수준의 차이, 아니면 그냥 전체 어레인지를 넓게 잡아도 되겠죠. 나는 뭐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어를 가르치는데, 레벨 분류 기준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영어를 처음 접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레벨부터 영어가 제2 언어처럼 되는 레벨까지, 뭐 이런 레벨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 같은 것들은 아주 단순한 정보겠죠. 그래서 주 몇 회, 몇 시간 수업, 그리고 전체 교직원 구성이 이런데 그 반에 대한 선생님의 배치, 그러면 또 그 반에 학생 전체 인원수,
뭐 총 인원수, 그다음에 뭐 수강료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뭐 공유하지 않아도 아실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서비스의 기본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규범은 좀 어찌 보면은 선언적인 내용들이죠. 학생들은 이래야 해, 교직원들은 이런 걸 지켜야 해라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건 보통 대표자나 원장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정보의 나머지 부분 관리자가 이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 내용이란 뭐 초등부인데 초등부 예시, 영어 학원인데 우리 학원의 서비스 원칙 안에 이 안에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계층화하지 않는다, 레벨을 쪼개지 않는다. 그래서 레벨의 이름도 보면 알 수 없는 어느 반이 더 잘하지 어느 반이 더 못하지를 알 수 없는 이름들을 정한다. 이게 유치원이 좀 그렇잖아요. 햇님반, 뭐 꽃잎반, 달림반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이 안에서의 레벨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 때 뭐 이런 반명을 쓰고 그 반에 이 반의 학습 목표, 이 반을 돌아오게 한 학습 기준, 입학 기준, 이 반의 기본 커리큘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뭐 여기 써놓은 과목은 서비스의 주력 상품이 아니라 뭐 이 과목별이죠. 영어 학원이면은 뭐 리딩, 라이팅, 뭐 그래머, 리스닝, 보캐블러리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죠 현행 뭐 기본 현행 심화, 선행, 경시, 뭐 논수령 아니면 뭐 창의 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과목 구성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재들 그다음에 학기 구성은 뭐 3개월에 한 학기 할 건지 4개월에 한 학기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 구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품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를 중고등부를 말한 이유는 중등부는 그냥 A, B, C반에 그쵸? 가장 기초반 C, 뭐 B, A, 그 다음에 그 위에 S, 뭐 최고 레벨 K 뭐 이런 식으로 위화감 쩌는 레벨 구성이 있을 수 있고 아예 뭐 대놓고 그냥 네 이렇게 레벨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죠. 대학 이름으로. 그러니 이거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 학원의 원칙, 우리 학원의 원칙을 지키는 상품 내용의 구성이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현재 것을 작성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부분인데 이게 학원을 좀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누적 성과를 잘 쌓아가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요. 그냥 그때그때 되게 좋은 성과들을 생색도 못 내고 티도 못 내고 그냥 우리 좀 잘했어요 이러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뭐 바로 생각나로 계속 누적해 가시면 잃어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입 성과, 뭐 외부 대회 성과, 그다음에 내신 성과, 그다음에 학원 자체에서 성적 우수 학생, 태도 모범 학생, 그다음에 뭐 성장을 많이 한 학생, 뭐 이런 성과들을 관리자들이 정보를 작성해주면 제가 보기에 정보형 업무 매뉴얼의 작성은 끝난다고 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수행형입니다. 수행형 업무 매뉴얼 작성인데 수행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 일단 정보형 작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형 작성. 그 사전 교육 내용에서도 제가 그 목록 다 보여드렸거든요. 목록 헷갈리실 때는 그 동영상 잠깐 이렇게 멈춰서 화면 캡처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정보형 업무 매뉴얼 내용 작성해 보신 분 손을 좀 그러신가요? 아, 손 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상대적이고 우리 학원의 원칙은 규범은 안 지켜도 되는데 애들이 재밌고 신나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원은 태도가 성과를 만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이 수행형 지침 가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좀 기준이 서비스의 원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꼭 작성을 미리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 자, 지금부터 정보형 업무 매뉴얼 구조화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바로 생각나? 켜져 있으시죠? 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크롬에서 해주세요. 네. 이따가 자료 공유할 때 크롬에서 안 하신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비스의 원칙, 서비스의 구성. 원칙이 먼저이실 수 있고요. 구성이 먼저이실 수는 있어요. 뭐 우선순위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학원이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저쪽은 뭐 초등 저학년이고 이쪽은 고등관이야. 서비스의 원칙이 같을 수는 없죠. 초등부하고 고등부가 뭐 고등부는 끝까지 잡는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초등부는 무조건 재밌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게 서로 완전히 다른 학원들이라면 대표적인 학원 하나를 잡아서 구성을 하나 잡아서 그걸 먼저 써보시고 원칙을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비슷한 계열이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해왔던 원칙들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화면을 공유를 좀 해드릴까요? 자, 24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형입니다. 제가 내용을 PT로도 준비는 했는데 그냥 바로 생각나로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생각나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교육 동영상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고려사항은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업무 지침을 내릴 때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W 다섯 개, H 하나 요거까지잖아요. 그쵸?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는 업무 매뉴얼에서는 두 가지가 더 고려되어졌을 때 구체적인 업무 구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 수행을 구성을 하는데 왜 하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보형에서 서비스 원칙이라던가 원장님이 세워놓은 어떤 가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무가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있는 약간 뒷전에 있는 거라면 찾으시든지 제거하든지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일을 하느냐인 건데 사실은 담당자가 하나인 1인 담당자 업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면 보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로 나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이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짜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이 담당자는 세부적으로 어떤 일, 그 다음 담당자가 받아서 어떤 일, 마지막 결제 뭐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세부 항목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행 시기나 타이밍은 시간이 중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업무 순서가 중요한 업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시기라기보다는 완료 시점을 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끝내기. 그러니까 몇 시에 하라고는 안 할게. 언제까지는 끝내. 뭐 이런 업무 형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ere는 이제 전후 부서를 고려하는 건데 앞에 요 담당자를 짜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면 어느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게 다 몰려 있고 어느 부서는 좀 그 업무에서 역할이 좀 적네? 이걸 조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후 부서는 누가 할 건가 고려하실 때 함께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부 항목과 그 절차, 이거는 두 개가 묶여 있겠죠. 어떤 업무를 어떻게, 그 다음에 how much. 이거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 절차 과정에서. 근데 학원 업무가 뭐 비용이 드는 건 거의 없잖아요. 통신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요 시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업무를 짜실 때. 네. 그리고 but 예외 상황, 문제 발견 시 대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짜셔야 한다. 캡처 캡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까지. 이렇게 수행형의 작성 방법 중에 고려 사항입니다. 캡처하셨어요? 한 분이 캡처하셔서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으로 교육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일정 항목은 담당자 한 명일 수 있지만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은 보통 뭐 이렇게 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예문, 결석생은 당일 사유를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이런 업무 매뉴얼이 관념적이라고 했죠. 이유는 이 문장을 보고 각각의 교직원들은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결석생은 당일 안에 사유를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데 그냥 자기의 깜냥이라던가 선임 교직원의 지도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느끼거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냥 배째라 하는 경우도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주게 하는 게 수행형 업무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제목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냐? 출결 관리다. 자, 출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금 작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단 펼쳐는 놓을게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제가 짰는지 교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다 펼쳐볼게요. 교육 동영상 보시면 어디부터 작성했죠? 이 맨 뒷단부터 작성했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그냥 담당자하고 업무 순서, 즉 항목을 짤 때 처음엔 초반에 항목 짜실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기고 그냥 이거를 러프하게 쭉 작성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한 칸에는 내용이 하나씩만. 그랬을 때 원래는 자 이런 항목들 맨 끝단에 있는 항목들이 나오죠. 원래는 이 항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묶었냐면 요 둘을 묶어서 이게 한 세트구나. 이 세트를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한 세트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세트구나. 그러면은 대부분 어때요? 담당자와 그 담당자가 해야 될 업무들을 보통 한 세트로 묶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앞에 제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출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 결석생 사유를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행위는 정리해보니까 수업 전에 할 일, 수업이 막 시작했을 때 할 일, 수업 시작 직후에 할 일, 수업 끝나고 할 일, 업무 보고 때 할 일로 나뉘어지더라. 수업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행정직원이 데스크로 접수된 결석이나 지각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방식은 뭐 단톡방일 수도, 업무 단톡방일 수도 있고,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아무튼 그 LMS 쓰시는 경우는 LMS 메신저일 수도 있겠죠. 그럼 수업을 시작하면 선생님은 전달받은 결석 지각 정보를 미리 정리해 놓고 수업 시작하면 출결을 확인해서 출석부에 기록한 다음 미확인, 미등원 학생, 그러니까 미확인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미등원은 아직 오지 않은 학생을 다시 재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달받은 행적이라니 행정직원이죠. 행정직원은 일단 접수받은 명단 순서대로 학부모님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 왔어요. 그리고 2분 안에 카톡 답장이 없는 경우는 저학년 관심 학생부터 전화를 해봅니다. 또는 저학년은 먼저, 관심 학생은 뒤에. 왜냐면 관심 학생 학부모님 전화 안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전화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님부터 전화한다라고 하면 저학년 우선, 관심 학생 후에. 그거는 뭐 원장님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사유가 파악되는 대로 단톡방에 일단 던진다. 우리는 정리해서 던지지 않아. 정보는 러프하게 던져. 받아가는 사람이 정리하는 거야. 뭐 이런 원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담당 선생님 이제 출석부에 최종 출결 사항이 확인되겠죠. 그냥 정시 등원 학생, 미확인 등원 학생은 지각. 확인 미등원 학생은 체크가 된 결석생. 미확인 미등원 학생은 빨간불이 켜진 학생.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 뭐 내용을 단톡방에 공유한다는 것은 미확인 미등원 학생을 던진다는 거죠. 단톡방에.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해요. 담임 선생님 전화 상담을 하고 업무 보고 시 제출한다. 그러면 업무 보고 때 제출은 교무실장에게 결재를 받으시고 교무실장은 그걸 받아서 사유를 분석한 다음 지시를 하겠죠. 업무 지시를. 후속 조치를 내려주겠죠. 뭐 그 친구 연락해서 뭐 보강하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대응하지 마라. 이건 원장님이 상담하시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등등 교무실장의 판단이 될 거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교무실장이 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 내용을 뭐 담당자와만 공유할 건지 단톡방에 우리 다 같이 공유할 건지 규모가 작을수록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고 규모가 클수록 담당자 우선으로 공유하는 게 좋을 거고 뭐 이랬을 때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서류죠. 서류 마지막 관리 서류 그랬을 때 그러면 업무 보고서 양식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상담까지 되어야만 업무 보고 할 수 있게끔 짜주시면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고서를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이거 체크 안 되는데 업무 보고서 못 내잖아요. 상담 안 했는데 못 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전화가 불통이었는데요. 근데 전화를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쵸? 그것까지 잡고 싶으시면 통화 기록을 확인하시고 야 그것까지 잡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후속 조치로 내일 뭐 몇 시에 출근하셔서 상담하세요. 근데 학생 관리가 잘 돼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학부모님들이 이 학부모님은 오후 몇 시에 통화가 좀 원활하세요. 이 학부모님은 몇 시에 통화가 원활하세요까지 학부모님에 대한 LMS 관리가 되어 있으면 더 교무실장의 지시가 정확해지겠죠. 이 학부모님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통화가 원활하세요. 내일 출근하셔서 3시에 무조건 통화 시도해보세요. 라던가 뭐 이런 절차를 짜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 한 줄이 결석생 사유를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세요라는 절차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짜보면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뭐 그 임계점에 다르지 않은 인원이라면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강사와 소통하고 원장님이 케어하고 원장님이 바로 전화하고 이런 식의 관리로 150명 임계점 전까지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그 시점 중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업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왜 임계점을 넘을 때는 저항도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운영상.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명대 정도 다다르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이면 무조건 시스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유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체계 자체가 크게 논리적으로 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뭐 사실은 뭐 누가 토를 달릴 일은 없잖아요. 핵심은 당일 결석생에 대한 관리를 당일 끝낸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은 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1차적으로는 러프하게 담당자와 업무 절차들을 작성한다. 이 작은 항목 하나의 업무는 하나만 작성을 한다. 그리고 역순으로 묶어서 제목을 달아준다. 이게 기본 작성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수행형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살펴보면 이게 회사마다 학원마다 좀 달라요. 부서별 수행 업무가 있고요. 이게 제가 업무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부서는 부서 내부에서 끝난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출결 관리는 교무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무실과 행정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업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함께 일하는 형태는 업무로 묶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 부서 내부에서 끝나는 건 부서 내부에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관리자가 수행하는 것들은 이제 직원인 건데, 여기가 정확하게는 강사 관리겠죠? 강사 관리일 거고, 관리자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관리자는 부원장님일 수도 있고 원장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시면 부서를 크게 3개로 했죠. 총괄 관리자, 부원장이나 원장님, 행정실, 교무실. 이렇게 크게 부서는 3개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은 전체 교직원 관리해야 되고, 행정실에서 해야 행정관리, 교무실에서는 교무관리, 그 다음에 조직 전체 평가, 마케팅, 주 일정 관리, 그 다음에 회의 진행,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관리자의 주 담당 업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게 해답은 아닙니다. 저의 해답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실 업무는 어차피 부서 내부에서 역할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행정실장, 행정직원, 뭐 차량팀일 수 있어요. 스텝이라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추가 스텝, 그래서 뭐 청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나 시설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뭐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럼 촬영팀이 있을 수도 있죠. 차량이 아니라 촬영팀. 그쵸? 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이 하는 일은 뭐 이런 거야. 고객 응대, 회계, LMS 이런 게 있죠. 그럼 이 중에 뭐 자료하고 게시판하고 뭐 묶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뭐 블라블라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쫙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매직 넘버 7 해보시잖아요. 덩어리가 작을수록 좋거든요. 이 덩어리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 그러면 관련 있는 애들을 묶어서 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관리다. LMS, 게시판, 이거는 정보 관리야. 정보를 관리하는 거고, 뭐 시설하고 뭐 차량팀이 있어. 뭐 이걸 묶어서 뭐 시설 차량. 그다음에 회의하고 보고는 뭐랄까요,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쪼개보면 항목이 한 6개 정도 되죠.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더 많이 묶을 수도 있고, 그거는 원장님 학원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큰 제목보다는 가장 작은 단위에 잘게 쪼개진 업무들이 뭐가 있겠는지를 먼저 한번 나열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행정실장의 어떤 부서별 업무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행정직원이 할 일은 간단해요. 행정직원이 출근해서 하루 전체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일주일 단위로 관리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며 월간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는 무엇인가. 진짜 행정직원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을 보조해서 컴퓨터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전화 받고 계속 업무 보는 사람의 역할을 굳이 관리 영역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행정직원이 알아서 행정실장의 업무를 고려해서 자기 업무를 막 봐.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죠? 앞으로 이제 관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도 있고 정말 칼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확한 일만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전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앉아서 쇼핑몰만 안 해면 좋겠어요. 그쵸? 앉아서 쇼핑몰 검색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어? 요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 사납고 애들 안 들어오고 막 머리 복잡한데 행정직원이 막 눈치 보면서 유튜브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자, 돌아오겠습니다. 현실로. 자, 차량팀. 자, 차량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셔틀 시간표 짜야 될 거고, 탑승 여부 알려줘야 될 거고, 차량 정비나 주유 같은 것들을 학원에서 담당하는 학원이 있어요. 차도 사고, 차량 기사님을 채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입차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지입차는 딱 두 개죠. 시간표 짜고 운행한다. 뭐, 이게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행정직원, 나머지 뭐 시설이나 차량팀의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무실 비슷하죠? 교무실장이 있고 강사가 있고 조교가 있겠습니다. 교무실장 뭐 할까요? 관리하겠죠. 시간표 관리. 마찬가지로 행정실장처럼 LMS 관리를 하겠죠. 근데 행정실에서 하는 LMS 관리는 회계, 정보 이런 걸 거고 교무실장의 LMS 관리는 학생 명단에 따른 뭐 진도 체크, 과제 체크 이런 거겠죠. 교무 관리, 강의 관리, 학생 관리, 상담, 회의 보고. 이게 이제 기본 교무실장의 업무다. 그럼 강사는 뭐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구조는 강사가 출근해서 할 일,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한 달 단위로 진행되는 일을 알아서 진행해주면 돼요. 복잡하게 갈 필요 없다. 조교? 와서 할 일. 이런 식으로 전 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 업무라고 했죠. 이 업무별, 부서별 말고 업무별 수행은 회원 관리는 함께 하는 게 좋겠죠.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교무실 쪽에서 해줄 일, 행정실 쪽에서 해줄 일 나뉘겠죠. 휴태원 관리, 출결 관리.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신입생 관리하고 출결 관리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고대 교육 때 말씀드렸던 게 신입생 관리였어요. 네네. 기억나시죠? 이런 기본적인 회원 관리를 함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일정이라고 했는데 함께 또 하게 되는 게 뭐 종강 개강 준비, 월별로 진행하는 이벤트, 설명회 간담회 등등이겠죠. 이런 업무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진행하는 업무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이크를 켜보고 싶은데 우리 학원을 딱 떠올렸을 때 업무 지침을 주고 싶어. 근데 딱 부서 안에서 끝난 업무, 그럼 부서를 딱 생각했을 때 3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관리자 업무 제외하고 행정실은 실장, 직원, 나머지 스텝. 교무실은 실장, 강사, 조교.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현재 인적 구성 또는 배치는 어떻게 돼 있지? 너무 많은 실장이나 팀장이 있는 건 아닌가? 임원이 많은 건 아닌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음, 본인이 맡아야 될 역할이 있고요. 본인이 맡아야 될 맡는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와 역할이 매칭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써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역할에 맞는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가? 또는 저 사람 하는 일은 강사인데 왜 팀장이지? 저 사람 하는 일은 강사인데 왜 실장이지? 아니면 실장인데 왜 강사처럼 일하지?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뭐 객관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지위만 주고 역할을 안 준 거죠. 반대로 이미 하는 역할은 거의 뭐 팀장 실장급이야. 근데 지위를 뭐 선임 강사 정도만 주고 나쁘게 말할게요. 부려먹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가 정확해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위선적이거나 위약적인 것 또는 아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형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시면서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지위와 역할이 맞는가. 그리고 업무 절차를 생각하실 때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누가 받을 것인가.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만 딱 넓혀봤을 때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작성 예시 첫 번째 출결 관리 하나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냥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드렸던 게 신입생 관리였죠. 네. 자, 요거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제가 복습하는 이유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그럼 크게 예시는 두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서별 업무 말고요. 그냥 함께 하는 회원관리형 업무 두 가지. 하나는 출결 체크. 이번에는 신입생 테스트 등록 과정입니다. 신입생이라 함은 테스트 전에 상담 예약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후에 레벨 배정과 반배정을 한 다음 등록 안내를 드리고 신입생 등록 절차를 거쳐서 첫 등원까지의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업무 절차예요. 그럼 상담 예약은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1차 응대는 무조건 직원이 한다. 그거 아시겠지만 업무 보실 때 첫 업무 담당자가 너무 지위가 높으면요. 그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응대는 행정 직원이 상담 파일로 작성을 하는데 확인 사항을 파악해서 상담 파일을 작성해서 상담실장에게 전달합니다. 신입생이 테스트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그때 확인해 줘야 될 것, 학부모님 연락처, 학생 인적사항,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학습 이력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상담실장이 예측을 하겠죠. 이 학생은 어느 학교 몇 학년인데 최근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대. 근데 우리 학원을 알아보는 이유는 뭘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응대로 상담실장이 전화를 합니다. 띠디디. 그래서 확인사항을 체크를 해요. 여기서 넘겨받은 확인사항을 체크를 먼저 하고 전화 드리기 전에 테스트 가능한 일정들을 먼저 정리를 해봐요. 테스트 가능한 담당과 일정을 정리한 다음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사항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약간 쪽집게처럼 딱 짚어주던지 아니면 좀 물어보던지. 우리 학원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어요? 뭐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상담 파일의 최종 결과를 작성을 해놓죠. 그러면 담당 일정을 공유를 해요.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학생의 테스트를 보러 옵니다. 던지죠. 던지면 테스트 날에 오겠죠. 대부분 테스트에서 문제 생긴 게 뭐냐면 테스트를 일주 후에 잡았어요. 수요일 날 테스트 보기로 딱 잡았어. 근데 엄마 까먹은 거야. 테스트 시간이 딱 됐네, 안 오네? 전화를 해봐.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 테스트 일정 하루 전 저녁. 낮에 보내면 많은 스팸 메일에 시달리던 우리 일반 성인들은 낮에 오는 연락들을 좀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저녁 8시, 저녁 먹고 나서 정도의 문자 안내해드려요. 내일 테스트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오시면 이동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우리 학원 소개 매뉴얼, 아까 정보용으로 정리했던 업무 매뉴얼 파트에서 이거를 카빙 해가지고 학원 소개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학원 소개 글을 하나 만들면 그거 드리고 다과 드리고 학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뉴스를 지면으로 드리거나 뭐 영상으로 드리거나 교육 뉴스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하시겠죠? 학생입니다. 학생이 테스트룸으로 이동합니다. 학생은 테스트 담당자가 여기서 정해졌죠? 이 담당자가 받아서 테스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주고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근데 뭐 이제 이 시간 배분을 좀 해놓겠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끝나면 상담실로 이동합니다. 담당자는 이런 결과를 작성을 합니다. 영역별 결과와 종합 의견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은 상담실장은 담당자가 없네요. 레벨 배정 상담은 뭐 담당은 원장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담실장이 할 수도 있어요. 최종 레벨 배정 상담은 관리자가 하는 거겠죠. 상담 자료는 아까 드렸던 학원 소개 매뉴얼 딱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 결과지 들고 그러면 학원 소개 매뉴얼은 이렇게 밑줄 그어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죠. 레벨 구조라던가 우리 학원이 추구하는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학부모님의 니즈를 확인을 했잖아요. 이런 거 원하십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중점이 된 우리 학원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나서 테스트 결과지를 분석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인데 오늘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테스트 결과가 이랬으니 이런 반이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고 테스트 비용 내고 가시는 거예요. 신입생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방문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등록을 결정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수강생 등록 신청서 작성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절차상으로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제일 큰 게 환불 기준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누락되지 않게끔 정리해 놓는 거죠. 신청서를. 그러면 요 절차에 대한 거는 그럼 담당자가 또 빠졌네? 그럼 담당자를 넣는 거야. 이 담당자. 행정직원이겠죠. 그쵸? 상담실장이 옆에 있어도 되고요. 왜냐면 행정직원이 저라고 말하면 아무튼 누구 등록할 거야 라고 미리 정보 정리해 놓으면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게끔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세요 말씀드리고 LMS 등록 그 사이에 해 놓으면 되고 수강료 내세요 하시면 수강료 받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안내문 배부인데 등록 안내문 이때 저희 등록 안내문 이거 작성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빼주고 셔틀 이용 안내서 카톡 이거 레슨 플랜 이런 것들은 미리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요거 싹 출력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안내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입생 누가 등록했어요. 그래서 교직원 단톡방에 따로 돌리고 셔틀 단톡방에 돌리면 끝이에요. 첫 등원이 옵니다. 그럼 첫 등원하는 날 오늘 어떤 신입생이 옵니다. 확인하고 던져요. 그리고 행정직원이 물품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서도 다 행정직원이 해줘요. 그 다음 셔틀팀 갔다가 등원했을 때 행정직원이 신입생 얼굴 확인하고 담당 강사 데스크 마중 나와서 전달하고 교실로 이동한 다음에 신입생 고정석에 앉히고 새 친구 왔으니 인사 이벤트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트 콜 1차 담임 강사가 일주일 수업 결과 분석해서 상담해드리고 2차는 상담실장이 선생님 상담 잘 하셨죠? 뭐 추가적으로 불편하시거나 셔틀 이용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나요? 아니면 레벨이나 수업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마무리. 다 펼치진 않겠지만 접어볼게요. 접으면 요렇게 여기 끝에 이렇게 눈곱만큼 작죠? 펼칠게요. 전체. 이게 신입생 전체 관리 구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 거의 15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연합 업무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틀을 작성을 하세요. 큰 제목, 큰 제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절차를 여기서 묻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목들은 나중에 붙여도 좋으니까 세부 항목들을 작성을 해보셔서 여기 뒷단을 먼저 쭉 작성해 보셔서 거꾸로 앞쪽으로 묶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제목 달기. 그리고 좀 편한 거는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어차피 패턴은 담당 업무 또는 그걸 묶어서 보는 거 또는 한 항목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다시 구조적으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는 요령을 좀 보면 큰 제목하고 두 번째 절차 정도까지는 같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아요. 상담 예약은 그러면 1차 응대, 2차 응대라고 처음부터 나눈 게 아니라 상담 예약 업무는 맨 끝단으로 가셔서 누가 어떤 업무들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다음에 이거를 묶어요. 제목 달아줘요. 또 묶어요. 제목 달아줘요. 만나면 완성. 이런 식의 업무 구성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만들고 이렇게 일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신입생 테스트는 예약받고 테스트 진행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겠구나. 그 다음에 상담 예약에 들어가서 여기를 쓴 게 아니라요. 맨 뒷단에 업무 순서를 담당자하고 업무 순서를 막 쓰는 거예요. 묶어오고 묶어와서 만나는 지점에서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 하나의 단락이 끝나는 구성, 작성 과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좀 짧게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막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화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 거를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부서별 업무 구성 방식을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좀 작성을 선생님 여기 원장님들 주제 하나씩만 잡고 하나 작성을 해보면 좋겠거든요. 자, 행정실장 업무 예를 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행정실장 업무는 회계, 상담, 기관 업무, 알림이 업무, 보고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행정실장, 행정상담실장이라고도 하고요. 행정실장이라도 하고 상담실장이라고도 하고 부원장이라고도 모르겠어요. 데스크 담당자. 담당이 없을 때는 이건 원장님 몫이죠. 회계해야겠죠. 매출관리, 지출관리, 합쳐서 결산, 보고, 세무사 업무.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회계 업무고요. 상담, 재원생 상담, 신입생 상담, 휴퇴원생 상담. 기관 업무, 공통서류 제외하고 사실은 이렇게 묶어서 기관 종류라고 묶어도 좋겠죠. 그러면 공통서류 뭐 이렇게 묶어서 뭐 기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저는 근데 보기에는 이게 더 좋긴 했어요. 공통서류 어딜 가든 이렇게 준비해야 돼. 법인이면 어딜 가든 법인이면 준비해야 될 서류. 그러면 이 서류 하나 제외하고 그럼 좀 옮겨 볼게요. 이거는 도장 맨 뒤에 아니다. 얘를 맨 뒤로 보내려면 요 정도 됐다.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죄송해요. 왜 이래? 이 서류는 당일이에요. 최대한 당일. 3개월 내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해서 보관. 이거는 담당자가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그때그때 대표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서류입니다. 그럼 이게 행정상담실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 업무 봐야 돼. 그러면 당일 준비해야 될 서류 어디? 뭐? 인감증명서. 어디 가야 돼? 그쵸?
거기 가야 돼요. 저기 등록증, 등록 그 뭐시기? 아니, 법원 가야 돼. 법원이랑 등록소, 그쵸? 등록소 가야 되죠. 복사보관, 이거는 항상 복사해서 놔둘 수 있는 거. 담당자 신분증, 뭐 담당자가 신분증 챙겨야 되는 거고, 대표님께는 법인 인감도장을 받아서 요 서류를, 요 밑에 서류 있죠? 기관 서류들의 도장 찍어가야 되니까 법인 도장을 준비해놔야 되겠죠. 근데 사용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사용도장, 인감도장 말고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럼 사용도장 하나 만들어서 이거 대표님께 매번 인감도장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복사 보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법인 사용도장으로 바꿔놓자. 그럼 대표님께 매번 안 물어봐도 되겠네? 이렇게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칸수도 줄었죠? 공동서류 준비하고요. 경찰서 가서 봐야 될 업무 뭐예요? 범죄 이력 조회 받으셔야 돼요. 알죠? 추가 서류 뭐 있는 거 알고, 절차는 민원실 가서 제출하고 결과지 수령. 여기까지. 교육청 업무 뭐 있죠? 신입 해임 강사 신고 있죠? 추가 서류는 가서 작성하셔야 되고, 절차는 가서 작성하기예요. 자, 소방서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죠? 현장으로 와요. 절차는 동행하시고,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마가 핵심이다. 소방서 업무는 무마시키기. 노동청 업무,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죠? 의무교육 하는 거죠. 근데 의무교육 내용이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조금씩. 안전교육도 있고, 성범죄도 있고, 뭐 블라블라 있어요. 결과 제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교육하라고 해서 교육했는데 사진, 보고서, 명단 이런 거 안 챙겨놓으면 난감하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상담실장이 기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알림이 업무. 아까 뭐 밴드로 뭘 알린다라던가 학원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게 알림이겠죠. 게시는 크게 학사 일정 안내문으로 나가는 종이, 학원 내 게시판, 학원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그 내용은 주요 일정, 대회 참석이나 결과, 우수 학생, 작품 등 이런 것들을 알림이로 알린다. 행정실장이 알릴 수 있는 알림이.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뭐 몇 시에 행정직원 업무보고를 결제해주고 그 내용 바탕으로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몇 시에 보고서 파일로 저장하고 이메일 발송하고 문자 보고 드린다. 그러면 보고는 크게 투 트랙으로, 하나는 파일로 보내드린다, 하나는 문자로 보내드린다,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린다. 업무보고 항목은 요거죠. 앞에 했던 거 이거 보내드리면 되겠죠. 회계 관련 항목, 상담 항목, 관리 항목, 기관 항목. 기관은 이거고 뭐 관리는 추가적인 전반적인 관리겠죠. 이런 항목으로 업무보고 내용, 당일 당월 누적 매출 지출,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쵸? 자, 8월 회계는 7월 20일부터입니다. 맞죠? 보통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쵸? 9월 회계는 8월 20일입니다. 어제부터예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9월 회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주말 동안 머리 싸매겠죠. 그래도 나에게 회계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담, 관리, 시설하고 셔틀, 기관 업무, 앞으로 해야 될 업무, 완료 업무, 이런 거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원장님께.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굳이 학원에 항상 상주하지 않더라도 학원 상황이 파악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행정시장의 업무겠다. 그쵸? 제가 딱 앞으로 10분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작성 시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은 한 10분 정도 오버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원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제가 안 묶어놨는데 일일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주간 업무나 월간 업무예요.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리, 소모품 관리,
수강료 관리 이런 걸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요거를 묶어가지고 주간 업무로 할 건지 월간 업무로 할 건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행정실 직원이 딱 왔을 때 뭘 했으면 좋겠냐. 출근해서 스위치 켜고 청소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업무 준비 아니면 뭐 정리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와서 출근 딱 하면 학원 카톡 아이디, 학원 컴퓨터를 켜야만 접속할 수 있는 학원 카톡 아이디로 원장님이나 실장님께 저 왔어요 라고 보고하기. 뭐 출근계 찍을 필요 있습니까? 학원 컴퓨터를 켰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스위치 다 켜요. 청소해요. 행정직원 뽑을 때부터 이렇게 주면 청소가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야 너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러실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러프하게 이게 원래 너의 업무야 라고 인식하면 크게 저항이 없죠. 그 다음에 부재중 연락을 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전화 올 수도 있고 카톡 메시지, 학원 카톡으로 요거를 부재중 연락 답변할 수 있고. 당일 명단 관리. 오늘 신입생 있나요? 오늘 휴퇴원생 명단, 오늘 전달해야 될 뭐 특이 명단, 공유해야 될 명단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요 세 개는 내용이죠. 이거는 방식인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다른 단위란 말이에요. 신입생, 휴퇴원생은 뭐 대상인 거고, 전달인 거고, 공유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단을 먼저 만드시고 끝단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로 제목을 붙이면서 맞춰오기 구조화는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던질 거 다 던지세요. 이게 던지기거든요. 정리하죠, 응대하죠, 던졌어요. 오늘 내가 던져야 될 거 싹 던졌어요. 그 다음에 셔틀도 던지기예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던지기네. 공유네. 정보 공유죠. 오늘 있을 특이사항들, 상담실에서 정리한 특이사항들을 한번 다 던집니다. 출결관리. 뭐 출결관리는 아까 거기에 올려놨죠. 출결관리 프로세스를 쭉 짰잖아요. 그럼 이거를 따로 또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출결관리. 너 출결관리 뭐야? 그러면 거기 업무에 있어요. 출결관리 업무에. 그리고 결제 업무를 해요. 돈 받아야겠죠. 수납 받아야 돼요. 하루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감 업무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감 업무가 여기 거야. 일일 업무. 이야. 어디 갔어? 아이씨, 마감 업무. 이게 위치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감할 때는 매출 정리하고 출결 확인하고 시설 확인하고 이게 확인사항,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실장님께 알려드리기. 다시 내가 접수해야 될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실장님에게 알려드리기 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나서 뭐 도서 관리해요. 그럼 도서는 뭐 책 정리하는 것, 주문 입고 불출 반품, 이거는 그러면은 뭐 교재사, 묶어서 교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장하고 뭐 중고 처리는 관리,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또 묶어줄 수 있어요. 교재사랑 해야 될 거 아예 이렇게 5개 묶어서 내가 이건 교재사랑 해야 될 거, 주문서 던지고 입고 받고 불출, 학원에서 나눠주고 반품, 목록 작성해서 반품까지 완료되면 돈 계산하기. 이거는 실장님 해주시겠죠. 원장님 해주시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 관리, 뭐 소모품 관리 이런 것들, 특히 시설 관리 중에 소모품, 시설 큰 덩어리는 실장님이 하실 거니까 뭐 화장지,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 네가 다. 행정직원이 실장님 저희 뭐 떨어졌어요. 야 가서 다이소에 사와. 드림오피스가 쿠팡에서 주문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수강료 관리. 수강료 관리는 정보만 관리하면 되겠죠. 작성은 실장님이 하실 거니까. 돈 계산 수납받고. 근데 일일 업무에 결제가 있네.
근데 수납철이 여기가 중복이래? 그러면 일일 업무에서 결제 업무를 빼고 얘를 옮겨. 이해되셨죠? 아, 결제 업무라고 여기 놓지 말고 수납은 매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납을 여기다 갖다 놓자. 그럼 수납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카드는 이렇게, 입금은 이렇게, 현금 이렇게, 미납 이렇게, 환불 이렇게 해. 업무 절차 알려주는 거죠. 카드, 입금, 현금, 미납, 환불. 환불의 기준. 이거 환불 기준도 되게 그쵸. 3분의 1 미만이 일할 계산이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50%고 2분의 1 초과하면 환불 불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교육청 기본이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예외. 학원 귀책 사유일 경우 전액 또는 일할 상계 환불한다. 이거는 실장님이 휴퇴원생 관리하면서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인 거고.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정보들이 서로 완전히 서로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업무가 흘러가는 흐름이 좀 달라집니다. 기타 등등 할 거 많죠. 이건 이제 제가 관념적으로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실 직원이 알아야 될 정보는 요 다리만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많은 것 같죠? 이거 A4로 정리하면 한 3장 나와요. 사실은. 전달할 때 A4로 정리하면 한 3장 나옵니다. 자, 약속의 시간에 2분 남았습니다. 교무실장도 그럼 구성은 비슷하겠죠? 강사관리, 강의관리, 결석관리, 교재관리, 시간표관리, 상담관리, 업무보고. 딱 항목이 7개죠. 겨우 맞췄습니다. 매직 넘버 7. 교무실장이 해야 될 일, 강사 관리하고 강의 관리하고 결석 관리, 그러니까 출결 관리죠. 출결 관리, 결석 관리 말고 출결 관리. 그럼 교무실장이 하는 출결 관리는 아까 했던 출결 관리 업무가 아니라 그 후속 조치겠죠. 그 다음에 교재 관리, 시간표 관리, 상담 관리, 업무 보고. 상담 관리는 정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담하라는 지침을 주는 결정을 해주겠죠. 교무실장님이 이렇게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상담해 보세요. 그거 안 된다고 해. 그건 돼. 야 이거 다 해준다고 해. 무조건 당겨.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게 교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교무실장이 행정실장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퇴원한대요? 그래요? 이거는 교무실장이 아니에요. 교무실장은 상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역시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지침과 지도를 해주는 게 교무실장이잖아요. 그런 차이들을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원장의 가치관이나 감정이 실려요. 전 그렇게 믿거든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디지털이 사실은 조그마한 박스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픽셀이 작고 작아지잖아요. 그럼 현실보다 더 현실 세계처럼 보여요. 원장이나 대표자가 또는 관리자가 잡아준 업무 매뉴얼이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럼 업무 매뉴얼이 어느 순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원장님의 가치관이고 마음이구나가 그렇게까지 전달되는 게 최고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듬어 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시스템상 학생 인원상 150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 150이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무실장이 강사 관리는 뭐 수업 잘하게끔 하는 거겠죠? 강의 관리, 잠시만요. 뭘 써놨지? 강사 관리에 대해서는 수행률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선생님 반은 확인학습 통과율이 몇 프로인가? 몇 프로가 지금 이 선생님의 수행률, 이 선생님 반 아이들은 과제를 잘 해내는구나. 이 선생님 반은 출결이 좋구나. 이 선생님 반은 재등록률이 높고 휴퇴원이 낮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고, 강의 자체가 양질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겠죠. 라운딩, 간헐적 무작위 라운딩. 저 그랬어요. 저 중간에 나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고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문 옆에 딱 서가지고 귀대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요. 그리고 업무 보고 때 얘기해요.
수업 시간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되게 짜증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시에 라운딩 할 거예요. 지켜지는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출결 관리, 교재 관리. 그럼 여기서 교무실장이 하는 교재 관리는 주문하고 입고받고 불출하는 게 아니죠. 교무실장이 하는 교재 관리는 진도 확인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교무실장이 하는 거겠죠. 시간표 만들 거고 상담 관리 마찬가지로 교무실장의 상담 관리는 정보가 아니라 지침과 지도를 주는 거겠죠. 상담 방향.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원장 이렇게 뭐 업무 보고 싹 정리해서 받아다가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주요 뭐 블라블라 세부 내역들을 제가 그냥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럼 뭐 선생님들을 뭐 이런 거 하겠죠. 하루 일일 업무 쭉 주고 주간 업무 주고 업무 보고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또 약간 오버했는데 주요 일정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 가안이에요.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뭔가 한다. 한 달에 한 번 뭔가 한다. 1월에 할 만한 거 저희는 이제 캐쉬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과제 잘해오고 발표 잘하면 학원 돈을 줘요. 그걸로 학원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레고도 있어요, 그 안에.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습니다. 아이들 미쳐요. 예전에 킥보드 올려놨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하든가 뭐 학원마다 좀 그런 관리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1월에 뭐 2월에는 뭐 하고 4월에는 이제 원장이 쏜다 뭐 챌린지 이런 거는 각반 과제 수행률이나 출결이 좋으면 하트 막 많이 붙여가지고 하트를 많이 붙인 반은 원장이 뭐 쏴요. 뭐 피자 사고 햄버거 사주고 어린이날 친구 초대. 근데 1년의 전반적인 내용들의 흐름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2, 3월이 핵심적인 개강 준비. 6월, 7월이 핵심적인 개강 준비. 11월, 12월이 개강 준비다. 이렇게 한 3번. 그럼 나는 1년을 3개로 쪼개서 가는구나. 1년을 4개로 쪼개서 가는구나. 라는 우리 학원의 큰 틀이 보이겠죠? 그걸 기준으로 원장이 쏜다 1번, 2번, 저기 아래 가서 한 번 더 있는데 없나? 3번. 원장이 쏜다 3번. 그쵸? 그 다음에 친구 초대가 2번. 어린이날 친구 초대, 할로윈 친구 초대. 크리스마스 이벤트, 우리끼리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학부모님들 모시는 설명이 1번, 2번, 3번. 내가 1년을 3개로 쪼갰으면 이런 구성들이 한 3세트, 3개가 한 세트가 되도록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교무회의 때 다음 달에 설명회 할 거예요. 막, 상담하실 때 설명회 다 한다고 설명회 참석률 낮은 반 두고 봐. 이러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주요 일정들은. 그리고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전체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0분이죠. 제가 오늘 교육 시간 10분 정도 초과한다고 했는데 원래대로면 현장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 설명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고 할 건데 제가 교육 내용을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좀 있다가 각자 원하시는 항목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 딱 잡고 오늘 그거 작성해보고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듬는 과정까지는 하나 해서 그걸로 가지고 주말 동안 완성하시고 코치님들께 구조 확인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좀 교육이 어려웠나요?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저 진짜 외로워요. 외로워.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어요. 나 외로워요. 선생님도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교육 너무 좋았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내용 전달이 좀 수고하셨어요. 됐어요?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21분입니다. 26분까지 쉬시고 2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이제 작성할 거예요. 네. 네. 항목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큰 덩어리로 제목을 정할 것, 네, 정보를 구조화하시라는 거, 정보 부분 이제 좀 정리되시죠? 이제 원장님들이 작성해 주실 거랑 관리자분들이 작성해 주실 거 또는 실장님들 작성해 주실 거. 항목을 구성할 때는 함께 처리하는 업무와 부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세요. 수행 업무 작성하실 때 큰 항목은 부서 내부 업무, 함께 처리하는 업무로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큰 틀의 제목을 항목에 업무를 배치를 하신 다음에 담당자 업무 보고 결제 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이거는 맨 끝단을 작성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큰 제목을 잡았을 때 끝단을 잡고 나서 역순으로 묶어가서 역순으로 묶어서 구조화해서 또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제목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지켜야 될 원칙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만 들어간다. 그런 꾸미는 수식어를 다 제외하고 최대한 명사로 또는 명사구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는 계속 스스로 다듬는 과정인데 프로세스를 이제 프로세스를 잡았잖아요. 그 이미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좀 누락된 게 없나? 중복된 건 없나? 너무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나? 아니면 이 업무가 이 사람께 맞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위와 역할이 서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신입생 상담 등록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거예요. 그러면 보셨으니까 스킵할게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글씨도 깨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작성했던 거는 공유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솔직히 좀 공유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이제 저희도 교육 자료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원장님들의 생각을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예시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칼빙이라는 과정은 바로 생각나로 정리한 이 로지컬 트리 매핑을 그대로 줄 수도 있어요. 좀 저희 어린 직원, 그러니까 좀 젊은 직원들은 그대로 줘도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학부모님께 우리 학원의 정보를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 매뉴얼 양식이 그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네, 요거는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만드시는 그 과정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긴 시간임에도 이렇게 집중력 가지고 안 흐트러지고 하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될지 오프라인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교육 공지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 이렇게 만들면 인쇄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따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작은 거 그냥 A4 뭐 한두 장짜리는 그냥 인쇄하면 돼요. 근데 많이 길어지잖아요. 이제 학원 매뉴얼 전체를 넣다 보면 그 방법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교육에서는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통 7주 막 이렇게 길게 가는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어려운 게 있어서라기보다 새로운 걸 더 배우기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생각의 방식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길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들이 너무 바쁘신 관계로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체화하는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논리 구조 안 맞추고 길게 메모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적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 다시 이제 단락이라든지 지문 이런 걸 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평소에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배고프신데 얼른 식사하셔야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공지사항 다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